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. 최근 서울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청각장애인 모델 정다미 씨도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아무런 이유도 없는 폭행,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.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건지 이 시간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, 서울역 묻지마 폭행,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로챘는데 순간 실수한 것 같다. 이게 가해자의 입장입니다. 무조건 처벌받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최근에 발생한 그 서울역 폭행 사건은 이게 묻지마 범죄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어떠한 이유도 없이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네. 이게 특별한 동기도 없고 이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그 폭력 범죄보다는 좀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 광대가 함몰되면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아마 상해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요. 특히 검찰이 이런 묻지마 범죄는 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노인이나 여성과 같은 그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해서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에 이 기준에 따라서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 조사해보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법원은 이 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따라서 이번 사건도 가해자의 어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가 그 형량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묻지마 폭행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역 가해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. 맞습니다. 왜 그런 겁니까? 이게 보통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게 정황상 당연히 구속수사를 하겠지 내지는 당연히 어떤 중한형이 나오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이 이 기대와는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종종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. 이게 어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법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이긴 한데요.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경찰이 가해자를 잡는 과정이 위법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통상적으로 사람을 체포할 때는 그 법원에서 발부한 그 영장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그 철도 경찰은 가해자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제2의 피해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고 또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도망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판단해서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를 했다.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에 반해서 법원은 경찰이 피해자 신원과 주거지, 휴대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 피해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일단 가해자의 다른 폭행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서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가해자의 다른 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, 사실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누군가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당시에는 정말 무섭거나 당황스러워서 신고를 못하거나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해도 그때도 이제 처벌이 되는 건가요? 일단 범죄를 당하고 바로 신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범인을 잡으면 이렇게 현행범입니다. 좀 익숙한 용어이실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현행범은 범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범행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합니다. 이 경우라면 당연히 그 해당 범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좀 용이하겠죠.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 발생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려고 한다면 목격자나 당시 상황이 담긴 그 CCTV 영상, 녹음 파일과 같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이 묻지마 범행은 갑자기 겪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에 신고를 하려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. 자,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몸에 이제 피해도 생기니까 맞습니다. 치료도 받아야 되고 돈이 참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? 피해자, 가해자에게 좀 피해 보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일단은 보통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치료비 등의 손해는 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지만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해 두시면
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을 수가 네.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그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그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더실 수가 있고요. 네. 근데 다만 이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한 배상 금액을 매기는데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중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주소지 담당 검찰청에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범죄 피해 구조금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대부분의 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또 뭐 초범이거나 아니면 합의서를 제출하면 그 법원 선고에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합니다. 따라서 피해자로서의 대응 과정이 좀 중요한데요.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무섭다고 막 피하지는 마시고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법 알아봤네요. 고맙습니다. 예.